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를 전공하고 있는 평성화입니다. 오늘 목 디스크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는 진료 루틴이 있어요. 개인적인 치료를 막 하다가 한의원을 가게 되고 침을 맞게 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보이면은 1차 의원을 가게 되고 통증 클리닉 정식 주사 이런 걸 받죠.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척추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오게 되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오게 되고요. 방송, 카페, 지인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시술을 한다든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 표현이 다양하지만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좀 쉬면 괜찮겠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목을 다칠 일도 없는데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치료받으면 나아질까요? 예, 치료받으면 당연히 나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오늘 주제죠.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말고 다른 치료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목 디스크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본격적으로 증가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실까요? 예, 스마트폰입니다. 2010년부터 이제 2011년 정도는 한 78만 명 되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료를 받으시면 병원에서 다 이렇게 청구하는 데인데 2021년도 가보니까 100만 명이 됐네요. 그 사이에. 이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들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또 한방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또 한 10만 명. 그런데 대부분 치료하는 분들이 보면 의원이나 병원이죠. 상급 종합병원 오는 건 한 10%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1차 의료기관에서 하고 실제로 좋아지는 분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표죠. 우리 부산백병원에 이제 신경척추 클리닉에 진료받은 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주황색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파란색이라기보다 이 색깔은 이제 목 디스크 환자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목 디스크도 증가하는데 이때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환자가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허리보다는 목이 많지만 목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경척추 클리닉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했는 환자들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허리 디스크 환자는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환자는 아까 말 코로나의 여건이 좀 문제가 되지만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환자는 실제로는 5에서 10% 정도 되겠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몸에 대들 보이면서 중심이다. 조선시대 궁궐을 사진에 보이면서 이렇게 알기 쉽게 했습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 이게 대들보죠. 대들보는 경추와 흉추입니다. 목을 말하는 거고 기둥은 요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궐이 유지됐던 게 이거 잘 유지됐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고 결국은 척추는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S자 형태와 앞뒤의 모습을 보면 목과 허리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모형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 모형을 보면은 목에 7개 뼈가 있거든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 물렁뼈입니다. 특히 목은 이렇게 1번, 2번이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은 관절이 유지되고 있고 특이한 구조가 척수, 목의 머리부터 목까지 하는 척수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허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는 거죠. 디스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물렁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근데 이 물렁뼈는 안에 말랑말랑한 부분과 바깥에 섬유들이 이렇게 탁 얼기설기하게 되는 게 아니고 탄탄하게 이렇게 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뚫고 나오면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되는데 목 디스크라고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 목이 생각보다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결국은 우리 몸을 유지하면서 힘을 받는 거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역할은. 이 목 디스크는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증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증상이 좋아지는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증상을 가지고 진단할 때는 현재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 MRI거든요. MRI가 좋아지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 디스크 증상의 3가지는 첫 번째 통증이 있습니다. 목 통증. 두 번째는 팔 반사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이 이렇게 쫙 뻗치는 증상이라고 하죠.
저림, 이거는 신경 뿌리 증상인데 이거는 목 디스크의 경고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비 저림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애가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을 꼭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먼저 통증이 왜 일어나는가는 이게 아까 말씀 말랑말랑한 이 수액이 터져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또 튀어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뿌리를 누르는 겁니다. 이 뿌리. 그러면 팔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세포막에서 염증세포가 나와서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져서 아프고 눌러서 아프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은 다양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칼로 베는 듯하다, 바늘로 찌르다, 뼈마디가 아프다, 팔이 너무 당긴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전기가 온다, 찌릿찌릿한다. 각 지역마다 우리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호남 쪽은 이제 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심해지면 힘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습니다. 얼룩말처럼 우리 몸에 피부 분절이 딱 나눠져 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강 부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5번, 6번, 5번, 6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이 7개니까 5번, 6번이 이두근에서 엄지까지 오는 부위가 피부 분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방사통 이야기를 하면서 꼭 관련되는 게 연관통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머리띠가 아프다 이렇게 하거든요.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이게 왜 생기느냐, 이게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 조영수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게 학문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2번, 3번은 목 뒤가 많이 아프더란 말이죠. 머리 뒤가. 6번, 7번은 날개뼈 있는 데하고 삼두근 쪽이 아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관절, 아까 디스크도 있지만 목이 아픈 이유는 디스크 관절 때문이기 때문에 관절에 주사를 하니까 목 뒤가 이렇게 아프더라 이렇게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지는 않고 결국은 그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후관절을 주사를 하게 되면 2번, 3번은 머리 뒤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목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이 목, 특히 뒷목, 머리를 많이 호소하죠. 그게 이제 4번, 5번 있는 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 진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을 약간 신전시켜서 누르면은 팔이 방사통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디스크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뒤로 젖히면 전기가 온다 이런 증상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 잘 보세요. 혹시나 팔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다고. 이런 분들 디스크나 협착이 있는 분들입니다. 팔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혹시 주위 분들 중에 팔을 자꾸 들고 트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진단을 받아보러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테스트가 되겠고, 이제 우리 목표가 7개니까 5번, 6번, 6번, 7번, 4번, 5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를 가나? 왜냐하면 그건 딱 나오는 거니까.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4번, 5번은 5번 신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깨 주위가 아파요. 어깨에 올라가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쪽에 문제가 있구나. 5번, 6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엄지와 검지가 안 좋으면서 이두근 쪽이 안 좋으면 5번, 6번이에요. 그리고 당기는 동작이 안 되면 팔이 굽혀지는 게 안 되면 5번, 6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6번, 7번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중지가 6번, 7번입니다. 그리고 삼두근 쪽으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중지에 문제가 있고 6번, 7번이 안 좋은 분들은 윗몸이 일으키기를 하는데 주저앉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이 한쪽이. 왜 그러냐면 이제 뒤쪽이 삼두근이 안 되니까 그렇고 손목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는 힘들고 의사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죠. 진단은 결국 방금 제가 긴 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런 병력이나 증상, 신경학적 검사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덧붙여 현재 가장 정밀한 검사인 MRI를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좋아집니까? 이 표현은 결국 증상이 좋아지고 MRI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 영어로 목이 서비칼이거든요. 이게 C자입니다. C자. 그래서 C자가 되고 뒤에 두 그림은 이제 역C자, 일자목인데 이 정도 되면 정상인보다 통증을 한 20배 정도 사람에 따라서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세가 전만히 유지돼야 돼요.
누워 잘 때도 뒤에 아까 수건을 말아서 베개를 사용하니 좀 괜찮아지는데 좋은 방법이기는 맞습니다. 베개에 있어서의 효과보다도 그런 방법들이 약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MRI가 정확하게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찍게 되고 일반 병원에 가면 마지막 방법으로 권유를 합니다. 이제 척추 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수술은 일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자료 본 것처럼 한 5% 10% 정도밖에 안 돼요. 큰 대학 상인 대학병원에서도 그만큼 척추 질환 대부분은 보존 치료도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목 디스크 좋아집니까?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목 디스크 경과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 통증, 방사통 증상은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좋아집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 2년, 3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스파인이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2014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일부 제한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좋아지려면 정상이 좋아져야 되고 MRI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목 통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 통증은 사실은 아주 좀 비전형적인 부분들입니다. 70% 정도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 허리는 90% 정도 경험을 다 해요. 안 아픈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발되고 반복되고 지속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코트라는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목 아픈 사람은 한 40% 정도 좋아지지만 40% 정도는 나빠지고 악화되는 사람도 10% 있더라. 목 통증은 좋아진다기보다는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전략들이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치료들이죠. 아픈 분들이. 두 번째, 이제 팔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목 때문에 생기는 팔 방사통은 100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돼요. 193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방사통이 옵니다라고 믹스라는 선생님이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방사통 있는 사람은 15%가 옛날에 목을 다쳤던 사람이에요. 허리가 아픈 사람, 허리 방사통이 있으니까 목 방사통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방사통을 많이 가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 베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베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은 베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을 조금 한번 답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 디스크에 영향이 많이 가나요? 낮은 베개가 좋을까요? 아까 말한 전만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목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만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바른 자세에 있었을 때 그 상태가 전만입니다. 사실은. 높게 하는 것도 꺾이는 것도 문제고 숙여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 또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방사통은 신경뿌리에 영향을 주는 그 팔 방사통, 발음이 좀 그래 팔 방사통, 영어로는 이제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라디에이팅 페인. 1954년도에 처음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조사를 했어요. 목 아픈 사람을 한 일주일간 치료를 했거든요. 하니까 2년 지나니까 77%의 호전을 보였다. 77%. 좋아지죠? 미국에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정도 추적을 했는데 방사통인 환자들 90%에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20% 수술을 받아요. 자, 요약을 해보면 팔이 아픈 분들, 방사통 있는 분들은 70%에서 90% 정도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팔이 아픈 방사통이 있는 분들은 목으로 인해서 치료를 잘하면 한 몇 달 이내 호전을 보이는 겁니다. 많이 터진 분들은 흡수가 잘 되면 증상이 정말 좋아져요.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 한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좋아지느냐는 질병에 따라서 다 다르게 치료하지만 보존적인 치료를 잘하게 되면 한 수개월 이내에 걸쳐서 많이 좋아지더라고 201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방사통도 자연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잘하면 목 통증과는 다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상은 이렇잖아요. 이제 MRI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MRI 많이 찍잖아요. MRI 비용이 너무 비싼데 병원에 가면 찍어야 되는데 결국은 정상만으로는 우리가 뭔 치료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그럼 MRI 상에서의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를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정상인에서 MRI를 찍으면 얼마 정도가 디스크가 생길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주는 질문인데 일반 사람들이 MRI를 찍으면은 정상이 얼마 정도
디스크가 발견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1993년도에 로버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35세 이상 허리 아픈 사람만 찍어보니까 90%에서 디스크가 변화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탈출은 30%, 파열은 6%, 한 40%, 50%가 디스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인들한테. 이 이야기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7년도에도 루이스라는 의사가 목 통증이 없는데 그냥 검사를 해보니까 MRI상에서 40대에서 50대에 있는 분은 한 20% 정도, 생각보다 많죠. 60세 이상은 57%의 목 디스크 탈출이 있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일반 사람이 찍으면 한 50% 정도는 디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 MRI상에서 목 디스크가 좋아지는가 이게 대한 연구도 또 있어요. 그 메디슨이나 2019년도에 잡지에 보니까 치료를 잘하니까 MRI상에서 저절로 좋아지더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파인이라는 유명한 잡지에도 2003년도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는데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한 2년 지나니까. 자, 요약을 해보면 MRI상에서 신경학적 정상이 심하지 않고 정상이 진행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치료를 했더니 MRI상에서 좋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MRI상에 저절로 목 디스크가 좋아지느냐, 치료를 꾸준히 잘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 디스크가 MRI상에서 없어지는가? 그런데 그 이유가 디스크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젊은 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근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역적인 반응 때문에 좋아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이런 치료가 있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젊은 분이에요. 여자 35세인데 우리 병원 직원이에요. 목 통증 3가지 항상 갑니다. 팔 방사통, 팔저림 이렇게 왔거든요. MRI를 2012년도에 찍었습니다. 3번, 4번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있는데 진단이 됐어요. 본인이 한번 잘 해보겠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하고 도수치료도 받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자세도 잘하고 했더니 3년 지나니까 좋아지더라. 아까 2년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 했잖아요. 치료.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진다고 무조건 믿고 하면 될까? 확률적이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안 좋아져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목은 허리와 다릅니다. 중추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지면 조금 치명적이고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 4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2, 3개월 이상 통증이 심한 경우 치료를 잘 했는데도 본인이 느끼기에 통증 점수가 7.8점 이상 계속되면은 그거는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꼬박 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이기고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너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가서 아파서 계속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팔을 들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재앙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팔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고 소변, 대변에 장애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안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정상에 경미하냐 심하냐 차이지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아파서 목을 굽히면 좀 통증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건 디스크 통증이 있고 관절 통증이 있거든요. 결국은 디스크 터져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이 되는 2가지입니다. 근데 굽히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거든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신전이 오기 때문에. 굴곡이 오면 약간 이제 인대가 늘어나면서 그게 흡수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반복해서 생기면 결국 똑같습니다. 2, 3개월 이상 진행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하고 같이 일으키는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동양인들이 많은 인대고라증, 그 다음에 척수병증, 협착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의를 받고 수술도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두렵죠. 환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수술 후에 생기는 통증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수술 후에 상태가 호전될지 걱정하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리고 수술 후부터 완전히 회복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척추의 기술은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고 치료하는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5세 남자분인데 목 통증, 팔저림, 팔방사통, 위압감 이제 세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난 분이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터진 거 이런 걸 이제 디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증상도 있고 환자분이 생활이 힘들고 디스크 상에 뭐 MRI 상에서도 명확하면 이렇게 이제 유압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또 환자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37세 남자분인데 목 통증 항상 세 가지가 같이 가죠. 팔방사통, 저림이나 있고 이제 이분은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계속 눈이 충혈되고 너무 힘들어서 내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척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렇게 볼록하죠? 터져 나와 있는 거예요. 터져 나와.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환자분이 통증을 못 잡으면은 진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똑같이 이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유압수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공 관절을 하기도 합니다. 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판단하면 되고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제가 10년, 15년 된 환자들을 방문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이분은 2014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이 목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제 10년이 다 돼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는데 많이 좋습니다. 뭐 그냥 제가 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한 부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환자는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부위 수술한 사람은 장애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술을 여러 군데 하더라도 움직임의 퍼센트를 5%만 줄이세요. 그러면은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말하는 10년이 지나도 잘 유지되더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척수병증, 일명 척추의 뇌졸중이다. 제가 되게 겁내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질환인데 이거는 절반 이상 무조건 나빠집니다. 대부분이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 아주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진료를 어떻게 하냐면 뇌졸중인 줄 알고 다니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증상이 있느냐. 보행이 안 되고 비틀거리고 술 취한다. 멀쩡한 사람이. 그 다음에 글쓰기, 젓가락질, 단추 잠그는 거, 지퍼 올리는 거, 휴대폰을 자꾸 떨어뜨리는 이런 분들. 중풍 같으면은 안면 마비도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언어도 이상이 없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50세인데 젊으시잖아요. 보행이 힘들고 젓가락질 단추 장군이 안 돼서 왔는데 찍어보니까 디스크도 있고 좁아져 있고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특징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대 골화증.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단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인대가 하얗게 보이고 디스크가 있고 좁아져서 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보조기를 꼭 차야 되고 보조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가볍게 하는 거, 크게 하는 거. 보조기를 차는 건 한 2달 정도를 차야 되고 보조기 차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데 한 5% 정도 이전에 했던 것보다 줄여야 됩니다. 꼭 감별해야 될 목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졸중 환자분하고 감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마비가 왔다면 먼저 머리 검사를 하는 건 1번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오십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레이지어 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오십견이라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통틀인 약이거든요. 어깨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팔을 돌리는 게 안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팔목 증후군도 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감별을 꼭 해야 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부터 차단술, 성형술, 도주파 치료들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보여드리면 가장 쉽게 하는 게 이제 신경 차단술이거든요. 이 신경 나가는 부위 아까 모형도 봤지만 이렇게 디스크 있으면 나가는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증상도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MRI 증상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요약을 하겠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돼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척추 건강 관리라고 외국에서 표현을 합니다. 요즘 국내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이야기들인데 스파이널 하이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제 치과 관리하고 똑같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칫솔질은 자세, 우리가 유지하는 거. 치아 관리가 기능 관리거든요. 그래서 잘 유지해야 되고
올바른 자세, 운동, 올바른 운동도 올바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식생활, 칼슘이나 이런 비타민 D를 잘 섭취함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연구한 분이 있어요. 미국 뉴욕대에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우리 목은 머리가 한 4에서 5kg 정도 되거든요. 허리는 전체 제가 한 70kg 좀 넘으니까 80kg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목은 5kg 정도 되는데 60도 정도 구부리면 60도 정도 목을 구부리면 우리가 일반 핸드폰 하잖아요. 그러면 30kg의 하중이 걸립니다. 이게 나와 있는 연구에 구부리면 안 되죠. 핸드폰 하려면 이제 이렇게 바라고 막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강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이론이 근거가 이겁니다. 신문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쓰면 살포대 3개를 들고 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조선시대 가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이거 못 이겨가지고 목이 부러졌다는데 이게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60도를 구부려서 하면은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에 얼마나 많은 그런 충격을 주는 건지 여러분들 목에 대해서 휴식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안정 상태, 정상적인 상태. 여러 가지 자세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자세는 취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거북목. 정상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컴퓨터로 하면 안을 빨려 들어가잖아요. 저도 지금 자꾸 하니까 빨려 들어가는데 목에 근육과 인대 손상이 와서 탄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 아까 말씀드렸죠. 20배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프잖아요. 아프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두둑. 정말 피해야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한데 시원한데요. 그럼 나중에 나이 드시면 탈이 엄청 나는 겁니다. 관절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모르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검사가 이렇게 요즘 코로나에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한다잖아요. 그렇게 적외선 촬영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보여드린 겁니다. 통증과 염증이 심하면 빨개집니다. 그런데 좋은 자세로 있으면 옆모습, 뒷모습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머리를 숙였잖아요. 있으면 빨개지고 뒤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등이 굽어지면 더 심해져요. 등도 있지만 목도 안 좋아져요. 허리를 많이 쓰니까 아까 허리 방사통이 있으면 목이 안 좋아졌다는 게 설득력이 있는 게 허리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목이 안 좋아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텔레비 보든지 소파에 앉는 자세 등을 뒤로 하면 등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지만 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적외선을 다 찍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좋은 자세. 이게 진짜 와닿죠? 이렇게. 시중에 많이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목을 망치는 운동, 목을 좋게 하는 운동. 참고 자료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정상인들은 해도 됩니다. 내가 정상인이라면. 근데 내가 목 디스크 환자다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걸 하게 되면 목에 더 디스크를 쪼우기 때문에 더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환자가 좋아지려고 하는 운동이 결국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해도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목 디스크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앉는 자세, 간단한 신전 운동 정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 환자의 치료 목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죠. 좋은 의사. 좋은 의사는 누구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치료하고 검정된 치료를 하는 의사들. 이런 분들을 만나야 되고 또 나와 통하는 의사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나보시고 통하는 의사를 찾아야 되고 환자는 검증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정하실 거고 중요한 거 척추 건강에 대한 자세, 습관, 생활 개선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음식 이런 부분들이 심해졌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요즘에 너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너무 찾아요. 제가 캠브리지에 갔을 때 한번 갔는데 보니까 소화의 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이 만드는 다리인데 못을 하나도 안 사용하고 나무로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거든요. 옛날에 했던 방법들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기술, 쉬운 거, 편한 걸 찾으면 안 됩니다. 검증되고 표준화된 치료를 찾으셔야 돼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검문교거든요. 골든게이트인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울했는데 이게서 느낀 게 있어요. 다리가 없는 것 같아도 차가 다니잖아요. 치료의 끝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치료를 하려면 길게 생각해야 돼요. 구름 낀 날도 있겠지만 맑은 날도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길은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정도로만 가야 돼요. 요약을 해볼게요. 저절로 좋아집니까? 목 디스크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으면 좋아집니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환자의 노력과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건 절대로 없어요.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두려워서 통증, 치료될까 이러다가 놓치면 목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습니다.
수술을 얻는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저울추를 잘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힘들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목 디스크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부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부위에 터져 나온 부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 말에 너무 휩쓸리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헷카드라의 치료는 정말 금기입니다. 꼭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들을 만나보시고 나한테 맞는 의사를 꼭 만나시고 또 한 가지 더 표준화되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지 내만 할 수 있는 의사의 치료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목 디스크는 완치라는 게 없습니다. 진단이 되면 이제부터는 관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케어해야 됩니다. 평생 관리입니다. 혈압약 먹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 정도 됩니다.